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50법의 송로입니다. 자, 이론 강의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 구분 건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34회 때도 시험에 이제 출제됐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분리처분 금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쭉 나와요. 이렇게 구분 건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뭐냐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구분 건물이 중간중간에 요소마다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것을 모아서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구분 건물과 관련된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일괄적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에서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 이 구분 건물의 요건은요 크게 두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고 봐요. 즉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일반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요.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용상, 구조상 이와 같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서로 독립성을 갖춰야 되고 출입구도 각각의 개별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연속 두 번 연속해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즉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춰도 일반 건물로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상가 건물도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정한 요건은 여러분들 민사특별법이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가 건물의 요건이 나와요. 판매 및 운수시설이고요.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이며 건물 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이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상가 건물도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자, 구분 건물의 어떤 구성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눠지죠. 공용 부분은 다시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 같은 규약상 공용 부분과 복도라든지 계단 같은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은 표제부만을 둘 수 있다라고 그랬죠. 바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일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유 부분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근데 시험에 등기를 요한다라고 한번 시험에 나왔죠. 등기를 요한다. 이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은 일체가 된다라는 거. 따라서 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이 금지가 되고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표제부만을 두는 이유가요. 만약 갑구하고 울구가 있으면 분리 처분이 가능하겠죠.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딱 표제부만을 딱 두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규약상 공용 부분. 자, 복도라든지 계단 같은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없지만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 같은 경우는 규약에 의해서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등기해야 되겠죠. 그러한 등기를 바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인데 좀 전에 제가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을 둔다 그랬어요? 표제부만을 둔다 그랬죠.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누가 등기를 신청하냐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무슨 신청의 개념이다? 단독 신청의 개념이 되고요. 첨부정보의 경우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 그다음에 요거 뭐냐면 소유권 등기 외의 권리가 있더라. 즉 만약에 요 101호를 여기가 만약에 규약이 설정이 돼서 얘가 만약에 공용부분으로 되면 여기에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고 전세권도 설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 그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명의인이니까 저당권이면 저당권자, 전세권이면 전세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첨부를 해야 돼요. 자, 실행은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을 둔다? 표제부만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실행은 표제부에다가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구하고 울구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갑구하고 울구에 등기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무엇을 하도록 되냐면 말소를 하게 됩니다. 각 구의 어떤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무엇한다? 말소 표시하더라 이겁니다. 다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다가 이와 같이 공용 부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 표시한다 그랬죠. 갑구의 소유권, 여기 1번이 또 하나 있었겠죠. 1번과 2번의 소유권을 말소를 합니다. 그리고 을구도 마찬가지로 지상권이 하나 있네요. 여기에 전세권이라고 봐요. 전세권 여기도 전세권 이렇게 있으면 지상권이라 전세권으로 돼야 돼요. 전세권 여기도 전세권 이렇게 있으면 을구에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무엇을 한다? 말소 표시를 하게 돼요. 아시겠죠? 이때 여기 전세권자 A에 뭐를 첨부해라? 을구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게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겠고요. 근데 말소 등기는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말소 등기는 규약이 이제 폐지가 돼서 그 공용 부분을 취득한 자가 갑구에 무엇을 하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이 폐지가 된 경우는 그 공용 부분 취득자가 지체 없이 무엇을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근데 시험에 요즘 들어서 계속 뭐라고 나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계속 시험에 출제되고 있죠. 단독 신청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규약의 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겠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표제부에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쓰잖아요. 그 뜻의 등기를 말소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거 볼까요? 지금 요게 이제 말소 표시를 이렇게 한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왜 여기서 소유권 이전이 아닌 보존이 되냐면 좀 전에 우리 등기로 봤었잖아. 1번에 소유권 보존 A, 2번에 소유권 이전 B. 이 상태에서 공용 부분이라는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공용 부분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규약이 폐지가 돼서 C라는 사람이 공용 부분 취득하게 되면 공용 부분 되면 여기 3번 해가지고 1번과 2번에 대한 소유권을 말소한다 그랬죠. 지워지고 그리고 나서 규약이 폐지가 돼서 공용 부분 취득자가
4번에서 어떤 등기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다 말소가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여기 표지부에다가 이렇게 말소 표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험에 요즘 들어서 이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 자체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표지부에다가 공용부분이라는 썼던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기관이 말소 표시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시험에 계속 2번 연속 나왔죠.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라고 2번 연속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보통 우리가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는 거죠. 그죠?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둡니다. 토지는 필지 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건물의 경우에는 한 개, 한 동 단위로 표지부, 갑구, 을구를 둘 때 이와 같이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무엇을 둔다? 등기 기록을 사용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좀 다시 다듬어야 되겠죠? 자, 즉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는 것을 압축할 수 있고요. 자, 이거를 달리 표현하게 되면 일단은 이 한 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 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어야 되고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잖아. 각각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한 동 건물 표제부는 2개로 쪼개지죠. 위아래로. 위에는 뭐를 쓰고 한 동 건물의 표시를 쓰고, 아래는 무엇을 쓰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쓰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도 2개로 쪼개지죠. 위에는 뭐를 쓴다? 자, 한 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 동 건물의 표시를 썼으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표시를 써야죠. 밑에 뭐를 쓴다? 대지권의 표시를 쓴다. 2개가 서로 바꿔서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즉 한 동 건물 표제부에는, 그러니까 대지권의 표시는 한 동 건물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럼 틀린 거죠.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를, 즉 이거 정리할 때 제가 어떻게 정리해 드렸어요?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와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를 합쳐라 이렇게 했어요. 합쳐라. 이제 아파트 건물의 명칭 들어가고 1층부터 5층까지의 면적 들어가고, 여기서 요 1을 1년 번호라고 하죠. 1년 번호는 절대적으로 무엇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없다. 요게 한 동 건물 표제부의 한 동 건물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전유 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가 되는데, 전유 부분의 표시는요, 한 동 건물 표제부에서 소재 지번 빼고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죠. 소재 지번 빼고 여기에 소재 지번이 빠지는 거죠. 그 대신에 건물 번호 들어가고 구조와 면적은 들어오고 종류는 들어오지 않죠. 이렇게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이라는 것, 그것을 1년 번호로서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1년 번호 1이라는 것, 절대적으로 무엇할 수 없다? 생략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계속 복습이에요 지금. 자, 그럼 대지권 관련 등기. 자, 대지권, 우리가 A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무엇이라 한다?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라 해가지고 대지 사용권 이렇게 얘기해요. 몇 개가 있었나요? 직권 등기. 이 부분은 제가 직권 등기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지 사용권에는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어요. 대지 사용권에는 4개가 있는데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4개의 대지 사용권이 존재하는데, 이 대지 사용권하고 전유 부분하고 일체가 돼요.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대지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몇 개가 있었냐면 4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에도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즉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그래요? 소유권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상권하고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이 지상권이면 이때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상권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좀 이따 뒤에 나오는데요. 분리 처분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대지권의 종류.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의 종류가 4개니까 대지권의 종류도 4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대지권의 이제 등기에 대해 설명하면 이 건물하고 대지가 하나가 됐는데 등기는 어디에다 하냐면 건물 등기 기록에다가 대지권의 등기를 하게 돼요. 어디에다 한다고요? 건물 등기 기록에다가 하는데, 우리 좀 전에 한동건물 표제부가 있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었죠. 그 표제부에다 합니다. 표제부에 한동건물 표제부의 아래쪽에 뭐가 있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있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의 아래쪽에 뭐가 있었어요? 대지권의 표시가 있죠. 거기다 기록한 게 바로 대지권의 등기예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표제부니까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요거예요. 요렇게 얘는 한동건물 표제부에 들어가고, 이것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죠. 대지권의 등기가 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하나 체크. 여기 승역지가 있고 여기가 요역지가 있으면, 승역지, 요역지가 있으면 지역권의 등기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의 을구에다 하죠. 그럼 요역지의 등기는 직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과 토지가 뭐가 되는 거야? 토지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일체가 되는 거죠. 근데 등기는 어디에다 해요?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에다 한단 말이야. 그럼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도 이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됐다라는 뜻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에 밑에 여기에 토지 쪽에 색깔이 쳐져 있는 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대지권 등기를 건물 등기 기록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에다 하냐면은 이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하는데, 대지권의 종류가 몇 개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하게 됩니다. 후속 조치로. 그러면 직권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 대지권도 있고 지상권 대지권도 있고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대지권이 소유권 대지권이면은 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토지 등기록의 갑구에다 해요. 근데 지상권 대지권이다, 전세권 대지권이다면 을구에다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갑구에, 경우에 따라서는 을구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당 구에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해당하는 구에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하기 때문에 직권 등기고 주등기 형식으로 갑니다. 소유권 대지권일 때는 갑구에다가, 지상권 대지권일 때는 을구에, 전세권 대지권일 때도 을구에, 임차권 대지권일 때도 을구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써놓고 볼게요. 쭉 이렇게 보면 여기에 소유권 대지권이다 이렇게 딱 쓰는 게, 이렇게 써지는 게 바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예요. 자, 여기에 토지 등기 기록의 갑구에 소유권 밑에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딱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아, 이것은 이 토지는 건물하고 1차가 됐구나,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토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건물과 분리돼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등기관이 각하 처리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을구에 됐다, 뭐 지상권 대지권이다, 그럼 지상권 밑에 2번 해가지고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씁니다. 지상권 대지권이라고 쓰면, 아, 이 지상권은 전유부분하고 1차가 되는구나, 분리처분할 수 없구나. 그럼 여기에 1-1 해가지고 지상권 이전 등기라는 게 할 수 없는 거. 왜? 건물하고 1차가 됐으니까 지상권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전유분하고 하나가 된지를 모르니까 분리처분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대지권의 등기가 격려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대지권의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 만약에 건물 하나 샀다, 그러면 여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특별하게 부기하지 않으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 미칠까요?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도 미쳐요. 근데 이 토지와 이 건물이 하나가 되기 전에 건물에만 저당권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대지권의 등기가 격려가 됐을 때 이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 즉 건물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즉 건물만의 뜻의 등기를 하는 거야. 이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를 역시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이 저당권 등기는 즉 건물 등기록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구에, 그러니까 해당 구는 만약에 저당권은 을구에다 하지만 만약에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갑구에다 할 수 있겠죠. 해당하는 구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대지권과 관련되어 있으면 다 주등기다. 근데 유일하게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저당권의 등기가 지금 격려가 됐어요. 근데 저당권의 등기가 격려됐을 땐 토지와 건물이 별개였어요. 이 건물에만 저당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하나로 묶입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이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고 부기를, 이렇게 부기 등기를 딱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저당권 효력은 대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토지에 지금 뭔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사고 팔게 되면 보통 이제 건물 등기 기록만 쳐다보죠. 즉 한 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그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전유 부분에 대해서 표제부와 갑구와 울고만 보지 별도의 토지 등기 기록은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지권에 등기가 되면 그 이후의 등기는 전부 다 어디예요? 건물 등기 기록에다 하게 됩니다. 건물 등기 기록에다 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대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두 개가 하나로 묶이기 전에 토지에 뭔가 있었어. 예를 들어 토지에 가압류가 있거나 가처분이 있거나 저당권이 있었다. 그러면 토지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어떠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건물 등기 기록 어딘가에 그걸 표시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토지만의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인데 어느 등기 기록에 한다고요? 건물 등기 기록에다가. 과거에는 한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는데 과거에는 한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개정된 지 꽤 됐죠.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직권으로 표제부니까 의심할 게 없겠죠. 직권으로 주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 한동 건물 표제부다, 한동 건물 표제부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틀립니다. 보시면 전유 부분의 표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2번 해가지고 주등기죠. 1번 토지, 여기서 1번이라고 하는 요 1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1번이라고 하는 요 1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1이 바로 뭐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옥동 100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뭔가 있다라는 뜻의 등기를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한동 건물 표제부에 한다라고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체크해서 보시고. 아니면 한동 건물 표제부 또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래도 틀립니다. 옛날에는 또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은 어디에다만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뜻을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4개 정리할게요.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의 등기 건물과 토지가 하나가 됐다. 여기다 한다 그랬죠. 건물 등기 기록에.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주등 신청에 의해서 주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요게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무엇으로서? 등기관은 후속 조치로서 이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이 된 거죠. 그죠? 분리처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 구에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하는 구에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주등기 형식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전이 안 돼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지상권 이전이 안 되고 전세권 이전이 안 되는 거죠. 왜? 분리처분할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대지권에 등기 격리된 상태에서 만약에 건물에만 1번의 저당권이 있었다. 그럼 이 두 개가 하나로 뭉치면 이 저당권의 별도의 어떠한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고 부기를 하지 않으면 대지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1-1 해가지고 1번의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는데 역시 이것도 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 기록에 해당하는 구에 직권으로 부기 등기. 자, 그 다음 대지권의 등기가 격료가 되면 그 이후의 등기는 전부 다 건물에만 등기를 하게 돼요. 그 효력이 어디에 미친다? 대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등기 기록은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쉽게 생각하면. 근데 만약에 토지에 뭔가 있더라. 토지에 어떠한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가처분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 건물 등기 기록에 어딘가에는 토지만에 뭔가 있다. 토지만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주등기 형식으로 기록하는데 정확히 어디에다가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이게 어떻게 나오면 틀린다? 어떻게 나오면 한동 건물의 표제부다 이렇게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앞에 4개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분리처분 금지. 분리처분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대지권의 종류가 즉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권리가 소유권이다. 그때 그럼 소유권 대지권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소유권 대지권.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 두 개를 무엇할 수 없다?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물의 A면 밑에 토지도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만약에 건물이죠. 여기 앞에가 건물이고 얘가 토지면 건물만 B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A가 되는데 B가 됐으니까 분리돼 버린 거죠. 이게 허용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건물 A, 토지 A인데 토지만 이렇게 이전이 됐어요. 그럼 분리됐죠? 안 됩니다. 따라서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만은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안 돼요.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가등기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금지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A가 되는데 지금 A가 된 B가 됐으니까 서로 분리됐죠. 분리됐으니까 분리처분 안 된다라는 거야. 그 마찬가지로 A인데 B가 돼버리면 즉 토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면 A가 되는데 B가 돼버리니까 분리돼 버렸죠. 금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하는 역시 가등기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도 역시 금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소유권 대지권일 때는 건물만의 이전 등기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물만의 저당권도 안 돼요. 토지만의 이전 등기도 안 됩니다. 토지만의 저당권도 안 돼요. 토지 등기로 저당권도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금지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용되는 것도 있더라. 여기서 허용되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A만 요것만 서로 분리되지 않으면 돼요. A와 A가 서로 분리되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이 A가 건물이죠. B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거나 임차권을 설정해 줘도 A는 분리되지 않죠.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세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건물만의 저당권도 가능하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A만 서로 분리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여기 토지 소유자 여기 A가 B에게
용익물권 임차권을 설정해 줍니다. 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라 이겁니다. 이거 가능해요. 그러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뭐도 가능하다? 저당권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허용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부분 시험에서는 소유권, 대지권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소유권, 대지권일 때 허용되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죠. 뭐 쓰면 될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용익물권, 임차권을 찾으시면 돼요. 건물만의 전세권, 건물만의 임차권, 토지만의 용익물권, 임차권 요거 딱 쓰시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전세권, 대지권. 이번에는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전세권이에요. 그러면 이 소유권하고 건물의 소유권하고 대지를 사용하는 전세권은 요 두 개가 무엇이 되면 안 돼? 요 두 개가 분리해서 처분하면 안 돼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분리처분 금지. A와 A가 서로 분리되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건물만 C에게 이전이 됐다. A가 됐는데 C가 돼버렸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돼 버린 거죠. A가 됐는데 얘가 건물만 소유권을 C한테 이전하면 A가 C로 바뀌니까 분리돼 버렸잖아. 그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대지권이라 하더라도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제로 하는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도 금지가 돼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토지의 전세권을 C한테 이전을 하게 되면 A가 되는데 C가 돼버렸죠. 그 분리된 거네?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 이전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예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역시 허용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다 금지되느냐? 여기서 정리하면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대지권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대지권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대지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물만은 이전이 안 됩니다. 자, 허용되는 건 볼게요. 요 AA가 서로 어긋나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A가 건물에 C를 상대로 해서 전세권, 임차권을 설정해 줬어요. 분리되는 거 아니죠? AA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 허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용이 되니까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러니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B의 소유자 따로 있다 그랬죠. B가 C한테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여전히 A와 A는 분리된다 안 된다? 분리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일 때는 토지만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허용하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대지권일 때, 지상권 대지권일 때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도 허용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분리처분 금지의 가장 핵심은요. 분리처분 금지의 가장 핵심은 대지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물만의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됐나요? 만약에 소유권 대지권이다, 지상권 대지권이다 이럴 때는 토지만은 이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대지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은 가능하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례로 34회 때 시험에 소유권 대지권이다. 그리고 건물만 이전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저당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복수 정답 중에 하나가 바로 34회 때 대지권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복수 정답으로 문제가 정답을 처리했던 그런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구분 건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등기부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고요. 대지권과 관련된 4개가 있었어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건물만의 뜻의 등기,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4개 꼭 기억하시고 분리처분 금지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보시면 35회 때도 분리처분 금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분리처분 금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적과 등기에 대한 부동산 공시법 이론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원마다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강의 듣고 부족한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기출 지문에 대한 빈출 지문에 대한 OX에 대한 강의도 있으니까 서로 크로스하면서 잘 체크해서 보시고요. 다음 과정은 3단 비교 기출문제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이론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기출 지문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단 지문을 보면서 3단 기출 비교 분석 문제를 보면서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었구나. 그래서 기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3단 비교 기출 문제를 보시면 왜 기출 문제가 핵심인지, 왜 기출 문제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이 정리가 되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시면 여러분들 실력이 상당히 향상이 될 거라고 믿어요. 자, 여기까지 부동산 공시법 이론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